핑계로 여러분하고 많이 만나볼 수가 없는데 아무쪼록 오늘은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자, 바로 진도를 나가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보험료랑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세액 공제를 했어요. 특별세액 공제. 즉 우리가 그 소득세 산출 기준 있잖아요. 소득세 산출 계산구조. 거기서 제일 위에가 종합소득 금액이면 종합소득 공제를 빼고 우리가 과표가 나오면 거기다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정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뭘 빼죠? 세액 공제를 빼잖아. 그 세액 공제 중에 하나인 특별세액 공제. 이 특별세액 공제가 여러분의 근로소득자로 나중에 근무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내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기부금. 자, 일단 의료비나 보험료나 그다음에 교육비나 이 부분은 앞에 강의를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 부분 기부금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법이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기부라는 것은 일단 좋은 일이잖아요. 남한테 나의 노동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남들을 도와주는 게 기부니까 기부 좋은 일을 했으면 세금을 좀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들 많이 하면 세금 빼주니까 기부 많이 해라 라는 취지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예요. 세금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 그래서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얘는 세금에서 빼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기부금은 일단 얼마 빼주냐 하는 건데 얼마 빼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기부금이냐가 중요한 거지. 대충 보면 여기서 1000만원 이내 금액은 15%고 1000만원 초과되는 30%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부금이냐, 어떤 기부금이 안 되냐, 어떤 기부금 되냐 요걸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좀 더 깊게 배울 때 쓰는 거고 지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부금은 누구누구 되냐부터 기부금은 일단 기본공제 대상 우리가 가족들이 있잖아. 우리 가족들 중에서 기부를 했어. 그러면 그 기부를 했던 금액을 본인한테 세금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부해야 되냐라는 걸 보면 일단 연령이나 소득 조건을 따진다라는 거. 연령 조건 따지지 않는데 소득 조건 따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부양가족, 내 엄마나 동생이나 내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령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양가족이 소득을 즉 돈을 벌게 되면 기부금으로서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 조건이나 소득 조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알죠? 우리 기본공제, 추가공제 할 때 연령 조건이 있고 소득 조건이 있었잖아요.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다음에 소득은 총급액 기준 500만원 이하, 소득급액 기준 100만원 이하 이거 있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 부양가족이 기부를 했을 때 나한테 세금 빼주는 거야. 내 부양가족이 즉 나의 배우자가 기부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세금 빼준다고. 근데 내 배우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연령이나 소득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그 중에 연령은 안 따지지만 소득은 따져야 된다. 즉 총급액 기준으로 500, 근로소득 금액으로 100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이라고 했잖아. 즉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를 했으면 그 기부한 돈을 나한테 세금 빼준다고. 본인한테.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형제자매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신용카드 공제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배웠고 그거는 형제자매는 안 됐었어. 부양가족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는 안 된다라고 했었고 기부금 공제는 형제자매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똑같이 형제자매가 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은 이제 요게 중요하죠.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나 우리 기말고사에 자주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 자, 기부금은 세 가지 종류로 있다고 일단 기억하세요. 원래 네 가지인데 세 가지 종류로 있다고 기억하세요. 정치인들한테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이 있고 지정 기부금이 있고 세 가지 있다고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정치자금 기부금도 법정 기부금에 속하지만 별도로 빼는 거야.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네. 법정이나 지정으로 나눈다. 법정이나 지정으로 나눈다. 근데 법정 중에서도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고 지정 기부금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데 이거 하나씩 보면 일단 법정이라는 기부금은 아주 잘했다라는 거야. 네가 기부를 너무 잘했어.
너무 칭찬할 만해 라는 게 법정기부금이고, 지정기부금은 잘한 일이야, 잘했어. 근데 법정보다는 조금 덜 잘했어, 뭐 이런 기분이에요. 잘한 거예요, 이것도 기분이니까. 근데 얘가 더 잘했어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금을 많이 빼주고 얘는 조금 덜 빼주는 거예요. 적게 빼주는 거. 그래서 그럼 법정기부금은 뭐가 있냐, 지정기부금이 뭐가 있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법정은 좀 많잖아. 지정부터 암기하면 나머지는 다 법정이겠죠? 이렇게 암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법정기부금은 국가에 기부한 거 있으면 다 세금 빼주겠다라는 거고, 군인들 국가헌금,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데 좋은 일 하는 거, 그 다음에 불효토끼, 그 다음에 발음 안 돼요. 대한적십자사기부금, 뭐 피 있죠? 헌혈 같은 거.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요거 좀 잘 나오는데, 특별재난지역에 가서 내가 직접 일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기부죠. 내가 직접 가서 일을 해주는 거. 그러면 자원봉사하면 그 용역인데 내가 직접 노동력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8시간당 5만원 정도 해서 기부금으로 쳐줘요.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특별재난지역에서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주는 기부. 그 다음에 정치적 기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정치적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중에 하나예요. 법정 기부금 중에 하나인데, 얘는 본인만 돼요. 본인만.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본인만. 정치적 기부금은 본인만 된다. 본인만. 앞에서 기부금은 형제 자매나 다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부양가족 다 돼요.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나만 되는 거야. 본인만. 소득자 본인. 여러분이 월급쟁이면 여러분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기부하는 거. 그럼 정치인들한테 기부를 왜 해요? 정치인들은 법을 만들고 사회의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본래의 취지는 그래요. 본래의 취지는. 그런데 그 정치인들한테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정치인들한테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 돈 가지고 정치 활동 열심히 하고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 국회나 이런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맨날 싸워서 걱정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은 무시하시고 요거 지정기부금 보세요.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단체. 즉 교회나 불교, 교회나 절 이런 데다가 천주교 이런 데다가 기부하고 헌금이죠. 헌금하고 그 증명서를 갖다 내면 좀 세금을 좀 빼주는 제도예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다가 기부하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도 된대요. 지정기부금은. 이런 거는 약간의 개인적인 느낌이 있는 거야. 종교단체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부 못 받잖아요. 그치? 약간의 개인적인 느낌으로 기부하는 거. 얘는 국가적인 좋은 일에 아예 하는 거. 이런 거 느낌으로 가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어떠한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법정이냐 지정이냐는 물어봐요. 법정이냐 지정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부금은 누구 해주냐, 형제자매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다. 자, 기부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일단 우리 네 가지 크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 네 가지는 챕터별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월세 문제인데요. 이거는 책에는 없다.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언제 사용하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 집을 구해야 되고, 집을 구하면 집을 사면 좋겠지만 여력이 안 되잖아요. 요즘 집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월세를 살아야 되고, 월세를 이렇게 한 달마다 월세를 내고 살면 나중에 연말에 세금으로 얼마를 돌려준다.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거 예전에 놓쳐가지고 못 받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월세이다, 월세. 네가 월세 냈니? 그러면 월세 냈으면 세금으로 돌려줄게 라는 게 세액공제인데, 본인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 조건을 좀 알아야 돼. 7천만 원 이하 연봉이라고 생각하세요. 총 급여는 엄밀히 말해서 연봉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냥 연봉이라고 생각해도 무난해요. 자,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월세를 살면 준다는 건데,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 이하여야 돼. 공통 조건이야. 종합소득 금액하고 총급여는 다르죠. 우리 계산구조. 총급여는 계산구조에 중간 정도에 있잖아. 근데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금액이 되잖아. 그래요. 요거
이거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총 급여 7천만 원 정도 이하면 월세 공제가 된다. 여러분하고 저도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너무 큰 집에 살면 안 돼요. 당연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한 32평이나 될 거예요. 그 정도에 살아야지. 너무 큰 데 사는데 큰 데 살면 부자인 거잖아. 그런데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얼마나 해주냐 그러면 1년 그러니까 1년 살면 1년치를 해주는 거야. 1년치 곱하기 여기네 10%에서 12% 정도로 해주는 거야. 1년치 곱하기 10% 12% 정도 해주니까 거의 한 달 월세 정도를 나중에 연말 전환 때 불려주게 되는 거예요. 꽤 큽니다. 이게 꽤 커요. 한도는 750만 원까지 된다. 이름까지 몰라도 되는데 한도는 750이다. 많이 돌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돌려준다 해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 10%이고 어떤 사람은 12%예요 물어본다면 밑에 나와 있어요. 12%는 총급여가 5,500이야. 즉 연봉이 더 낮은 사람. 아까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다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5,500만 원 이하면 12% 해주고 나머지는 10% 해주고 있대요. 박정규는 12% 받아요. 불쌍하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된다.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월세 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이 월세 살면 세금 12%에서 10% 정도 돌려줄게 라는 컨셉이다. 자,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 범위 마칩니다. 마치고 우리 책 교재만 보면 교재 17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지금 교재 171페이지 보면 거기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다. 제일 위에 그죠? 보고 있죠? 자, 기부금 세액공제에 미음이 있습니다. 그죠? 보고 미칠 거고 밑에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나 한도 이런 것도 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기부금의 종류 있죠. 그 부분만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 부분만 보세요. 법정에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지정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별도로 안 빼놨죠? 법정 안에 있어요. 법정 안에 제일 밑에 정치자금 기부금 있죠. 그거만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특별 재난지역 그것도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에는 종교단체 기부금만 밑줄 그어놓으면 돼요. 종교단체가 가장 많아요. 지정기부금에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제일 밑에 있는 유형별 공제대상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정 지정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다. 가볍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171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더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카드 공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신용카드 공제는 시험에 많이 날 거거든요.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분한테 직접 쓰일 거야.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를 유튜브에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오면 회계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신용카드 공제라고 제목이 써 있잖아. 그거를 보셔야 돼. 그거 안 보면 한 10점 정도 날아갈 거예요. 나머지 다 받아도 90점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때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을 촬영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날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시험 보기 전 일주일. 근데 그때는 또 여러 가지로 바쁠 수도 있어요. 뭐 수행평가 등등등.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카페 또는 저기 유튜브에 들어와서 꼭 확인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